어르신을 계시고 말씀을 주시는 기회를 허락하신 여러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추석도 지나고 이제 양력으로는 오늘이 9월 20일, 역사적으로 대체 9월 20일 날 어떤 날이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1971년 45년 해방이 되어서 분단된 이후 26년 남과 북의 적집사사 대표들이 판문점 중립국 감시연대 회의실에서 첫 번째 남북한 대표가 26년 만에 만나는 날이 70년 9월 20일입니다. 그때 그 같은 자상한 내용은 일단 간이중에 박정희 대통령 제2 시절에 있었던 국제적인 경랑이 불어올 때 그 같은 결정을 하게 된 사후배경이 말씀드리도록 그런 역사적인 날, 그리고 금년은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체험하셨겠습니다. 덥다 금년처럼 저도 이제 45년생이니까 세상을 살 만큼 살았는데 제 고향이 전라도 고흥입니다. 나로 우주기지가 있고 소록도가 있는 곳, 산면이 바다로 되어 있어서 대부분 여름철이 되면 낮에는 삼국의 영천이랄지라도 밤이 되면 바다에 갯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섬에서 잠을 잘 수 있는데 금년은 한 달여 동안 제가 내려가 있습니다. 하룻밤도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고는 숙면을 취할 수 없는 정도였으니까 그런 혹독한 더위를 이기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나라 걱정을 위해서 참여하신 여러 어르신이 보니 참으로 존경스럽게 그리웠습니다. 좀 전 사회자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 속담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고프다 그럽니다. 대체 언제부터서 우리 사회의 속담처럼 굳어진 결혼이 언제부터서 그렇게 됐을까 하고 여론을 찾아보니 이게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돼서 사촌이 몸을 사면 땅을 사면 배가 고픈지 그 시원을 찾기가 참으로 힘들어요. 아무튼 우리 소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우리의 풍조를 우리 사회 일각에서 청산을 하고 사촌이 땅을 사면 축배를 높이던 그날이 왔을 때 우리가 명실공히 선진국 진입에 지음치하는 그 같은 나라가 되지 않겠나 생각 때문에 제가 지난 22년 동안 2022년 겨울호에 혹시 세계에 가셔서 갖고 계시면 이 같은 주제로 제가 글을 쓴 게 있습니다. 이것을 내용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올릴 텐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윈스턴 처칠님이 얘기하기를 역사의 어떤 교훈을 얻지 못하면 그 국가의 미래를 약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역사의 교훈, 실패했던 역사든 성공했던 역사든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실패했으면 어떻게 되어져서 실패를 했고 그리고 성공했다면 어떻게 성공이 되어졌을까 하는 정확한 분석의 토대 위에 역사가 개선 발전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파괴하는 사람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어르신들 아마 피부로 느끼신 건강의 상황들
역사를 파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건 서식이 뭐라고? 죄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역사를 파괴하는 것은 죄악. 더더구나 과거와 현재가 싸우는 것을 방치하게 되는 나라의 미래가 없다. 바로 오늘 이 자리는 우리의 정치 현장에서, 학계에서, 우리 사회 전반에서 과거와 미래가 싸우고 있는 것을 방치할 수 없어서 큰일 났어. 나라가 이래서는 안 돼. 걱정된 생각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임하셨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배가 아프면 허리띠 졸라매고 바가지에 물 한 모금 움켜 마시면서 살았던 가난한 세월이 있어서 배가 고프면 어지간하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삽니다. 그런데 배가 아프면 이건 견디지를 못하는 DNA가 우리 민족에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야 되는가?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시각의 분석이 있겠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전 서대학교 교수였던 최창규 교수가 얘기한 통계에 의하면 단군 선조로부터서 지금 이 시간까지 외침을 받았던 역사의 횟수가 931번이나 된다. 930여의 외침을 받으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 그것이 우리 사회에 남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DNA. 저 사람은 분명코 나보다 한 수 아래인데 앞서가는 것을 보고 공정사회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거대한 분노. 이와 같은 것들이 산재되어진 결정체가 사성이 너무를 사는 배가 없는지. 그래서 미첼 푸코 같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사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됩니다. 어떤 쪽에서 총앙을 했느냐는 것이 다르고 되십니다. 여러분, 송당 시절에 이 한우라고 하는 분이 사도, 저도 평생을 교단에서 후학을 가르치면서 살아왔기에 이 선생님의 얘기를 귀담아 눈여겨 해석하고 마음 깊게 스미고 납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글 속에 한과 밝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전부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그 책이고, 두 번째, 수업, 본업이 가리키는 수업하고, 마지막 배웁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해법을 나름 제시하는 것이 선생이 가야 할 길.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아마 공동연구를 맡고 계신 여성한 원장님께서 지난 1970년대 말에 처음 만나뵙게 됐습니다. 그건 반세기가 지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해군 참모총장이 됐던 이명기 제독이 제가 극진 정말 따뜻한 사랑을 받고 있어서
그 어른의 소개로 미국서 돌아오신 여성원 원장님을 처음 뵙고 사회교육하는데 포항제철에서 강의했던 것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반세기 동안 가까이 모시고 있고 늘 그대로 여러 모임을 통해서 본인의 메시지, 본인의 철학, 그리고 사회를 바라보는 심,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오늘 우리 사회 1995년부터서 법으로 합법화되어졌던 전교조가 95년이 어떻게 지금 몇 년입니까? 벌써 이제 한 세대 30년이 지나갑니다. 역사, 가치관의 전도, 이 심각한 문제, 역사 철학, 혼란을 일으키는 거지. 어느 쪽 얘기가 맞는 것입니다.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제 나름 자기 편에 유리하게 가공의 세계 수업하는 거야 뭐다 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저는 경제학을 원래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70년 중반인 1970년 4월 30일 임지반도가 무너지고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심각성을 느끼고 향군에다가 총력안보운동본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제가 소속되어 있으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강의를 했던 것이 어연 반세기. 그때 국가가 소위 폭넓은 제전공 위에의 학문을 섭렵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역사의 파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허구의 세계, 예를 들면 80년대 사회의 무리를 일으켰던 광주에 있는 조선대학교 박현재 교수가 쓴 소위 공산주의 빨치산에 원래 그분은 빨치산인데요. 소위 김대중 대통령의 대중경제의 주 이론이 바란 그런 처음 초판, 혹시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그 초판은 없었습니다. 그 같은 허구가 이 세상에 발돋치고 살아가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의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함께 같이 생각을 해보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미래가 없는데 잃어버렸던 강토는 다시 되찾을 수 있지만 잃어버린 역사는 찾을 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볼프강 괴테 같은 사람은 역사를 모르면 하루살이와 다를 바가 없다고 정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우리 다른 역사를 살펴보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배아팠던 그런 과거 역사를 조망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960년 4.19 의교 혁명, 여러 가지 얘기를 쓰었습니다. 4.19가 일어나고 그 이듬해 61년 5.16 군사쿠데타 군사혁명, 그 5.16 군사혁명이 일어났을 때 당시 윤무선 대통령은 올 것이 왔다, 올 것이 왔다. 후에 박정희 대통령과 정면 각을 세웠던 장준하 선생 같은 분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분입니다. 왜 그랬죠? 더더욱 61년 4.19 혁명이 일어나면서 민주당 정권, 친민주당 정권을 잡고 나서 하는 짓을 보니 옛날 구악이 다시 되살아난 것 같아요. 61년 1월 20일 친민당 전당대회를 했습니다. 당시 그 같은 상황을 보고
사회적 여론, 여러분 생생하게 기억나실 거예요. 뭔가 조짐이 이상해. 저는 그때 중학교를 졸업반이었어요. 1961년 바로 이게 우리나라 역사를 봤을 때는 크나큰 변곡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시 지난번 여기 강좌를 갔었던 이영일 의원 같은 분이 그때 서울대학교 학생회에 관여가 계시면서 학술 부장으로서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한참 외치던 그때에 우리 사회에 식자계에서 먹물이 들어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남북 간 통일이 바로 코앞에 온 것이 없습니다. 그때 민주주의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으면 지식인의 그룹 속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시대적 상황에 박정희는 5.16 군사행동을 일으켰습니다. 한강을 넘어서 그때 당시 모든 지식인의 신은 민주주의였습니다. 그런데 박정희의 신은 민주주의가 아니었습니다. 밥이었습니다.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제가 전남 광주에 있는 광주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제 고등학교 1, 2,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점심시간이 되어지면 도시락을 없이 그냥 수도를 틀어놓고 물을 움켜 마시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는 민주주의 무슨 어느 죽을 민주주의 그냥 밥을 먹어야 돼. 그냥 밥이 해결돼. 수영이 되더라도 먹어야 살아. 사흘 밤낮을 굶겨봐 당장 넘지 않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역사적으로 한 인물을 평가할 때 반드시 공과 과가 있습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동안 지적사 5.16 군사부터나 다 잘했다 미워한다 그건 아닙니다. 군정에 참여할 때 그가 제5군단 전역식에서 남겼던 얘기가 있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나와 같은 불행한 분이 다시는 이 땅에 나와 같은 불행한 군인이 없어요. 그리고 72년 10월 몇일 일어났을 때는 기자의 질문에 내 무덤에 침을 뱉었어요. 제가 안목이 짧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사히 동작동 독립묘지에 박정희 대통령 내분의 묘소에 침을 뱉은 사람보다는 꽃다발을 증정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공과 과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 시작했을 때 5.16 군사혁명 이건 역사의 심판대 위해서 중엄한 회초리를 맞아야 되겠지만 그가 18년 동안 남겼던 업적은 공에 대해서는 저는 박수를 치는 쪽에 존재합니다. 이 땅에 소위 조선조 500년, 510년의 역사가 끝나고 나서 신생 대한민국이 탄생하기까지 과연 일제 35년 기개월 동안을 파란만장했던 세월 만약 운암 이승만 박사가 안 계시고야 오늘의 대한민국이 계셨을까? 미국의 선교사들이 아니고 오늘의 한국이 가능했을까? 그래서 역사의 인물을 바라볼 때는 반드시 공과 과. 이 공과에 대해서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중국의 덩사오팽이 얘기했습니다. 76년 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가 떠나고 난 이후 중국 전역에서는 들불처럼 번졌던 것이 모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그때 메가폰을 들고 외쳤던 분이 김성태입니다. 오 대통령이 역사에 남긴 죄악, 인민공사, 무력, 참으로 큰 죄악에 많은 인민들의 살림을 나서간 죄를 저지르지만 그렇게 죄를 저지르면 나 또한 잘못 수 없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부터서 잘못된 부분을 내가 바로 잡는 데 앞장서겠다. 그래서 나는 뭐를 평가할 때 그가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했기에 그의 공은 7위에 그의 화는 3이다. 그것이 유명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공칠과학입니다. 공과 과학, 우리 사회는 흑백 논리입니다. 어떤 사안을 정하든지 간에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진보냐 보수냐 이것도 개념이 확실하지 않지만 내 편, 우리 편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잘하는 것은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나라 발전의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그냥 사안에 관계없이 네 편 내 편에서 시와 비를 가르는 우리의 사도가 되었으니 나라가 지금 현재의 경제 땅의 가치는 3만 5천 불 대로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빵의 사이즈는 엄청나게 커졌는데 국민의 의식 수준은 아직도 배아픈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료에서 이런 자료를 봤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거의 움켜쥐고 있다고 하면 저 이스라엘 민족 4천의 땅을 사면 모여서 축배를 든다. 우리는 왜 배가 부른가? 그래서 저는 이 사회계획운동, 춘원유황소의 민족 개조를 얘기하기도 했습니다만 이 사회계획운동의 소위 주축 세력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한강포럼에 계신 여러 회원들, 이 자리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 어르신들이 바로 그 정신에 서야 되지 않나 하는 조심스러운 제의를 지나입니다. 여러분, 오남 이승만 박사 어떤 분입니까? 일제 말에서 5년 7개월 동안의 교도소 생활을 하고 나서 후에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등 참여하고 미국에서 30년 동안의 생활을 하고 돌아오신 오남 이승만 박사. 6.25 한국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만일 6.25 한국전쟁에 오남 이승만 박사가 생존하지 않았다면, 당시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우리가 가능할까? 저는 그보다 꽤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가 했던 업적을 다 이 시간에 얘기에 올릴 수는 없지만 가장 저는 중요한 핵이 토지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북은 해방되던 바로 그 이듬해 46년부터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 48년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바로 50년 6.25 한국전쟁이 터지는 바로 그해 2월달 북한과는 방법이 다른 유상몰수 유상분배를 했습니다. 당시 토지를 가지고 있었던 양반 계층의 사람들, 저항을 하지 않고 기꺼이 임했던 그들에게도 박수를 보낼 필요는 있다고. 여러분, 우리 민족사회의 위대하신 세종대왕 같은 어르신도 조선조 500년 내내 그러셨습니다. 양반, 지배계층은 3%에서 7%, 나머지 93%, 97%가 다 천민이나 상민이었습니다. 그때 오남 이승만 박사의
자기 계획이 유산몰수, 유산분배가 없었다면 당시 박은영에 의해서 침투되어 있던 남로당 세력에 의해서 전 국민이 공산주의로부터 나라를 사수하자고 하는 그 같은 결집이 가능했을까? 역사의 과정이라는 것지만 저는 어렵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세계 우방들을 놀라게 한 것은 한두 가지 아니면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되기 한 달 되는 6월 18일 새벽 0시에 반공포로를 선포하고 그때 처칠은 저 미친놈 진자고요. 그런 위대한 결단, 미국으로부터서 무릎을 꿇고 통사정을 한 데도 있지만 미국의 뒤통수를 치면서 나라를 지켜왔던 그런 국보를 가졌기에 오늘의 한국은 저는 생각을 합니다. 4.19혁명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얘기지만 4.19혁명은 운한 이승만 박사 본인은 60년 3.15 부정선거에 부정선거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탄도 복구였기 때문에. 당시 조병국 박사가 2월 전에 교권대원에서 세상을 떠나면서 단일로 복구했어요. 부통령 문제 때문에 3.15 부정선거가 되면서 그 보고를 뒤늦게 받고 4.18 고려대학교의 서여가 있고 4월 19일 전국 그리고 4월 26일 교수의 거리 행진 보고 그는 기꺼이 학생들의 병상을 찾아가서 이보더라. 우리를 보고 항의하지 않는 젊은이 나라의 미래가 없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참도 없다. 여러분이 나를 물러나라고 하면 나는 기꺼이 물러나겠다. 그 같은 결단, 그것은 우리가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높이 살 것은 높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48년 50 선거가 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스위스보다도 우리가 남녀 평등의 선거권이 일찍 도입됐습니다. 1443년에 한글이 창제됐는데 그 400년이 가깝도록 한글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한글도 우리가 서민들에게 일반 국민에게 읽히기 시작한 것은 성서의 번역인 선교사들이 드립니다. 중국말로 되어 있는 성서를 한글로 번역해야 일반에게 침투하게 되죠. 우리 글이 있는데도 사용되지 않았던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니었습니까? 그랬던 우리에게 남녀 평등의 선거가 48년 5월 10일 선거가 가능한 지역 기존전 북은 스탈린의 재령에 의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초기 단계에 있었던 그들은 정부가 수립되기만을 기다리다가 48년 8월 15일 우리 정부가 수립되고 난 바로 그 다음 달인 9월 9일 날 역사의 체제는 우리에게 이르겠지. 분단을 원하는 남쪽이다. 그것이 공산주의자들이 프레임합니다. 이와 같은 역사의 팩트, 심지어 46년 6월 3일날 보는 이승만 박사가 정부에서 얘기했던 남북한 인구 비례율과 투표가 가능한 선거가 가능한 지역의 선거를 치른다고 했습니다. 국적은 저는 찬탑 방탄에서부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랬던 공산주의자들 정부에서 운항 이승만 박사가 휴전선 남쪽 유엔이 감시하에 투표가 가능한 지역만이라도 선거를 하자 그랬던 것을 분단의 책임을 이 박사에게 넘기는 후에
4.3이나 대구 폭동이나 여성 반란 사건 등등 한번 여러분 쭉 보세요. 제가 그건 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내용에서 고고하게 말씀은 안 올리겠지만 역사의 뒤집으십니다. 물론 우남 이승만 박사가 감성에 의해서 대통령이 되시고 52년 정치파동과 54년의 4.3 개헌파동을 해서 마치 중심집권제처럼 한 그런 씻지 못할 그런 의회 정치 주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제정치 상황, 세계정치 상황, 만일 6.25 한국전쟁이 53년 3월달에 스탈린이 죽지 않았으면 7월 17일 양국강 우리 유엔에 의해서 휴전이 됐을까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중전에 스탈린이 참여한 것도 봤어요. 포스탄 얄타 그토록 루즈벨트가 스탈린에게 연합군에 참여해 줄 것을 얘기했지만 나는 좀 쉬어야 되겠다. 전쟁이 너무 지쳤다. 선전포고 안 했지 않습니까? 소련이 언제 선전포고를 했어요? 45년 8월 6일 히로시마 8일 나가사키의 원폭을 그리고 나서 급기야 선전포고를 하고 북한을 접수하였어요. 왜 박은영 같은 이런 공산주의 세력들이 남쪽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김영주, 김일성을 선택했기 때문에 다루기가 쉬워야 돼. 지령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뻔한 역사의 사실을 우리 젊은이들이 왜곡된 채로 배우고 있다 합니다. 학자들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이영희 교수 같은 사람, 백낙장 같은 사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우남 이승만 박사 같은 그런 정치가이지만 박정희는 정치가가 아닌 혁명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만 그의 신은 민주주의가 신이 아니라 그는 배가 고파 먹어야 돼. 여러분 선산궁이 생각 다녀오신 어르신들 잘 아시겠지만 가난한 남편 지우기 위해서 어머님이 지금이야 뭐 약이 널려있는 게 약이지만 조선 간장을 먹고 아니면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지우기 위해서 얼마나 그리고 대통령이 서석에 앉아서 얘기하시면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때 그런 고통을 받아서 키가 성장이 못했을 거예요. 한 시대를 살아오면서 섬기는 신이 전혀 다른 분. 하나는 민주주의가 하나는 파기 신이었으니 그 사회가 어떤 사회로 갔습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잘 아는 싱가포르 이강영 주의 등선병 심지어 러시아의 지금 푸틴까지 박정희는 나의 모델이다. 나의 모델이다. 박정희가 남겨놓은 족적 그의 업적은 다 가져와라. 심지어 경제학자들도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프렌치에서 독재자라고 하는 한 세 단어를 가지고 프레임으로 씌워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정희 혁명은 우선 첫째 빈곤을 개척, 두 번째 사회를 개조하자, 세 번째 조국을 근대화하자. 저는 이 사회의 개조는 춘원 이광 선생의 민족 개조론과
도산항 참호선대로 무적 중신하고 다 연기가 되어져 있는 동인명랑의 시각도 주는 겁니다. 아까 말씀 올렸듯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4.19, 5.16을 거쳐서 오늘의 정치 발전상을 제 눈으로 지켜봤기 때문에 체험을 했고, 그리고 당시의 각종 매스미디어에서 흘러나온 자료를 봤고, 그때 사회가 얼마나 혼란했습니까? 사회가 얼마나 불안이 가중됐습니까? 혹독한 경제난의 민생고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진보와 보수, 이 같은 진보와 보수의 혁신이 뒤엉킨 채 식단을가면서 얼마나 어려운 문제겠지. 이때 학생들은 가자폭으로 오가남으로 거의 무정부 상태, 불가피성, 그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1960년, 61년 남북한의 경제력이 우리 1인당 GNP가 79불, 80불로 얘기하고 82불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79불. 북한이 350불. 우리보다 4배 반에 가깝도록 북이 더 잘 살았어요. 이건 세계적인 통계입니다. 만일 박정희 대통령이 밥을 신을 입고 올릴 게 없었다고 하면 세인들이, 세계의 학자들이 입을 모아 찬송가를 불러주고 있는 한강의 기적이 가능했습니다. 아침에 오면서 택시 속에서 기사님하고 대화를 잠시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 기사님 말씀이 대체 몇 시에 나오셔서 그랬더니 저는 3시에 나왔고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루에 12시간 일을 했지. 그래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요새 이 건설 현장, 노동리 현장에 가면 95%가 중국 사람이에요. 심지어 100% 인건비는 한국인의 버금간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뭘 하고 있나요? 일자리가 없어 실업수당 받고 있어요. 우리 유색민족으로서 열등민족, 소위 우리가 우러러봤던 백색 얼굴을 하는 백인들이 이 땅에 와서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을 마치 아메리칸 드림 하듯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있는 이때 왜 우리는 이렇게 자주적인가? 5.16 군사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때 아프리카의 가나 공화국보다 우리가 더 가난했습니다. 우리의 예산이 어떻게 했어요? 미국이 2년 농산물로 했지 않습니까? 예산이 거의 80-90%.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한일 국교 정상회담 65년 발표되기까지 634회 여기 그때 직접 참여하셨던 어르신들 계실 겁니다. 얼마나 반갑습니까? 내국노 요사이도 그 친일 프레임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김오이라 메모에 의해서 8억 불 무상 3억, 유상 2억, 차관 3억 8억 불의 시드마니가 없다고 하면 한국의 경제발전이 가능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특유의 판단력과 리더십, 그걸 갖고 계셨던 오랑이승만 박사나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오늘의 한국 아마 상상하기 어렵지 않겠나. 이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데는 우리 국민이 그렇게 되는 데는
22,000. 우리 여정환 원장님께서도 이 말씀을 참 자주 애용을 하시는 것을 알죠. 세상에 설다 배고픈 서른보다 더 큰 소리는 없습니다. 이건 겪어보지 않는 겁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3년, 대학 풀 스칼러십 받고 단기까지 가정교사, 그때는 입주 가정교사, 배고픈 서름, 그렇습니다. 그럼 박정희 대통령은 18년 동안에 격변기가 있었는데 그 격변기의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961년 혁명을 하고 바로 미국을 찾아간 박 대통령, 당시 케네디 대통령이 박 대통령을 사람 취급을 했나요? 인격적으로야 그렇게 안 했겠지만 만일 한국의 혁명정부인 박정희를 인정하게 되면 동남아시아에서도 우주선처럼 일어나고 있는 대목의 도미노 이론을 어떻게 미국이 감당할 수 있겠냐.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때 우리의 지금 인력난처럼 심각했던 독일이 에랄트의 제의에 의해서 했던 광부와 강사, 여러분 이 기사 너무나 많이 언론에 그리고 유튜브에 각종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배경문 박사 때 직접 들은 얘기, 또 제도 강인의 회장을 했던 저희 대학교 법대 학장을 했던 임정평 교수 얘기 들어보면 처음에 갔을 때 간호사들이 무슨 가운 입고 환자들 보살펴주는 어린 한 분도 없어요. 저 시골의 병원에서 사람 죽으면 시체 씻는 일, 그것이 대부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일 간호사가 24시간 파고들었던 심리 현상도 있잖아요. 잠깐 빈 사이에 급한 환자가 있을 때 주사를 놔야 될 때 주사를 놔야, 그리고 간호하던 환자가 죽었을 때 정말 자기 가족처럼 몸부림치면서 통곡하는 인간성. 그래서 제도 칸인의 회장 같은 사람 자기가 병원에 가게 되면 꼭 한국인 간호사를 맡아요. 그래서 이제 독일 언론에 비춰진 것이 동남아에서 소위 저 고요한 아침이다라는 천사라고 하는 것이 비춰지기 시작하면서 그때 함께 더불어서 기아 1000m 갱속에 들어와서 체감했던 동남아에 왔던 사람들, 아프리카에서 왔던 사람들 다 일을 나누고 제도 광고로 직접 참여했던 제 주변의 사람들이 있어요. 신고 있는 장화가 땀이 흘려서 마치 물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 결정체가 온 거예요. 그거 뭡니까? 저는 직접 올란전에 참여를 제가 했습니다. 제가 올란전 참여할 때는 가난했기 때문에 우선 거기 가서 돈을 좀 모아야 대학을 다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 파월에서 우리 지금 경제가 이 정도의 상황이 되어져서 고렵제 환자에 대한 이용을 위해서 고렵제 환자들 파월 장병들이 소위 연탄장을 놀리면서 정부에 항의를 할 때 저는 거기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야, 그때 우리 갈 때는 우리가 무슨 용병이고 월남을 가기 위해서 30대 1, 50대 1 죽게는 냄새야. 그렇게 우리가 갔던 거야. 그런데 또 같은 사례가 지난
재난기금 한 푼도 수령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친구들이 있어요. 야, 그거 받아가지고 쓰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야, 내가 이거 하지 말라고 전국을 다니면서 국민 개몽을 하고 있는데 국민 재난기금을 내가 받을 수 없어. 어제 윤 대통령 체코에 거대한 세인지 여행을 나갔는데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탄핵 법안을 통과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한숨이 납니다. 당시 미국의 그 케네디 대통령이, 여러분 저는 큐바 사태 잘 아시지 않습니까? 큐바 사태를 보고 그리고 나서 큐바에 설치해 놓은 소련제 미사일로 미국이 유투기 정찰기가 추락이 되면서 조종사가 축제났습니다. 케네디는 메가폰을 들었죠. 4가지 사항을 미사일 철수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철저히 하겠다. 미사일 기지를 제한적으로 그 지역만 공격하니까. 셋째, 큐바에게 선전포고를 한다. 넷째, 해상봉쇄를 한다. 케네디는 일본과 싸워 소위 외교적 노력과 카리비 봉쇄, 그리고 나서 그는 TV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10월 14일인데 27일날 뭐라고? 만일의 경우 지금 큐바에 건설하고 있는 기지를 통해서 무력 도발을 해요. 물러서지 않으면 전쟁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나 그게 중요해. 그러나 내일 내가 27일 발표했는데 내일 내가 공격을 하지 않겠다. 바로 그 다음날 28일날 크루시초프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6척 장비를 싣고 있는 함대가 다시 귀합니다. 큐바 봉쇄로서 우리는 일촉즉발의 3차 세계대전 직전에 위대한 지도자의 결단에 의해서 막을 수가 있었어.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 케네디 대통령은 암살을 했고 후르쇼프는 시기감을 했습니다. 이건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69년도 1월 20일 날 취임한 미국의 대통령이 닉슨 대통령입니다. 68년 존슨은 식사 때 월남 저 밑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던 사람들 끝없이 반응이 되니까 반전 전 미국이 천연에 들불처럼 번져서 반전. 바로 취임한 닉슨은 1월 20일 취임하고 7월 달에 선언하는 것이 저 유명한 괌 닥트린, 닉슨 닥트린. 여러분 71년 선언하고 나니까 우리는 아까 제가 처음 도입 부분에 남북한 적십자 회담이 71년 9월 20일 바로 오늘이었다. 26년 만에 그랬는데 미국과 소련이 그 같은 소위 해빙이 무두발이 강제 희력이 있습니다. 국제정세가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우리는 남북 문제에 대해서 이제 경제적으로 기선을 제압한 우리 정부가 최선 총리에 의해서 남북 적시자회담 이 사람이 가장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그때 넥슨 대통령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핵으로 공격하지 않으면 국지전에 일어나는 것은 자국이 다 파악을 해요. 우리는 책임질 수 없어.
그 같은 국제정치의 숨가쁜 상황 속에서 10월 유신이라고 하는 불가피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이 발표되고 나서 그때부터 중화공업에 집중 투자를 하게 됩니다. 만약 10월 유신에서 집중 투자 그게 되지 않았다고 하면 오늘의 우리의 먹을 빵이 있는 거예요. 어린 반분도 없습니다. 중화공화국의 투자가 안 됐으면 10월 유신이 아니요. 여러분 12.6 사태가 터지면서 김일성이 회고록 속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광주 5.18 때 결정적 기회로 그건 81년 재판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된 전두환은 81년 1월 20일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득달같이 미 백악관을 처음 순환한 함께 수행했던 저 이영일 의원한테도 들었어요. 깜짝 놀랄게요. 각각 먼저 대통령에 취임하신 걸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두 번째, 저는 미국을 도우러 왔습니다. 함께 수행했던 사람들이 다 기도를 했대요. 이 양반 돌았나? 미국을 도우러 다니. 늘 미국 대통령 한국에 오면 질질 울고 짜는 소리 아니라 도우러 왔다니까. 네, 그래요. 일본은 방위에 무임승차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방위비를 좀 내도록 합시다. 일본은 그래서 경제발전은 6.25 한국전쟁 통해서 패망했던 일본의 경제가 발전했고 오늘날 지금 우리가 최전방에서 버티고 있고 일본은 놀고 있지 않습니까? 무임승차에 돈 좀 내라 그러죠. 아 그래요? 얼마나 하면 되겠어? 예,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자라고 하겠습니다. 거의 100억 아니다. 100억 불. 뒤에 그 이듬해 결국 낙하산에 와서 내가 60억 불은 어떻게 해버리겠는데 도저히 일본 여론 때문에 40억 불.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이 레이건과 만나서 판판 지어서 그런 돈이 40억. 지금 우리가 한강 찬란한 한강 그 돈이 일본입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에 유상 3억 아니 무상 3억 유상 2억 차관 3억 8억 불이었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가서 뻥쳐서 40억 불. 그래도 한국의 경제가 있는 겁니다. 국제적인 상황과 국내적 상황 여러 가지 상황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이제 제 얘기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매천 황현 선생 조선조 500년 역사에 대해서 예리한 필치로 날카롭게 지적하고 파헤쳤던 매천 이야기. 매천 황현 선생 1910년 8월 22일 조인되고 29일 선포했던 경성의 국치를 보고 4편의 시를 남기고 그는 차진문에서 세상을 떠나 그 한 편의 4편의 시길 가운데 한 편의 시를 소개하고 제 얘기 마무리를 짓습니다. 조수 예명 해학빈이 산세와 들진층 삽을 피우로 했고 저 우뚝 솟은 산과 강물은 그 얼굴을 찌르니 근화 세계 기치는 무궁화 우리강산 이제 헤어날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졌다. 추등 엄권 회친과 가을 등잔불 아래서 읽던 책을 덮고 지나간 천년의 역사를 회복해버립니다. 난작
인간 십자가이다. 나는 어찌하여 이 지구촌의 하고 많은 생물 가운데 인간으로 지음을 받았고 그 사람 가운데 십자가에 그를 아는 자 숲비로서 내가 이렇게 누란의 나라가 누란의 위에 섰는데 어찌 그냥 생명을 부지하고 있다는 얘기인가. 마치 케네디 대통령이 바로 암살되기 하루 전에 역사의 재단 앞에서 남겼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계신 여러 어르신들이 정말 이 시대의 십자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지식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어른이십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그냥 눈을 감고 계시겠습니까? 아까 도중에 소개를 했던 여성원장은 제가 반세기 동안 가까이 가겠습니다. 관악 아카데미라는 것을 하고 제가 10수년 하다가 불가피하게 청주로 내려가야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학교의 문을 닫겠다고 하니까 신교수 내복이 쌓이지 않나. 이 같은 사회교육 현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신교수가 매주 올라올 수가 없지만 우리 공동대표를 위해서 함께 시민사회교육의 계속성을 갖도록 하죠. 그래서 공동대표에서 작년에 30년의 대단원을 내리면서 관악아카데미 30년이라는 시대를 배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어르신들이 정말 집회를 짓고 계시더라도 나라가 반듯하게 갈 수 있도록 내가 이 시대의 십장인인데 지도자들이 오피니언 리더인데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시나 대한민국은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나를 보내면서 제 얘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여러분 어르신